여러분, 서울 한 달 전셋값이 진짜 폭등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연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연봉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액 추이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참 어이가 없네요. 그죠?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이요. 국민은행의 리본, 이게 부동산입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액 추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 달에 8월 달에는 무려 1,089만 원이 오르고요. 9월 달엔 696만 원, 10월 달엔 1,970만 원, 11월 달엔 2,391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2,391만 원. 여러분, 2,391만 원이면 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입니다. 이제 5억 6,068만 원입니다. 전달이 5억 3,677만 원이에요. 그래서 2,391만 원이 오르게 된 겁니다.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연봉보다가 더 많은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지금 시간당 8,590원이죠. 이거를 환산하면요. 2,151만 원?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정확히는 2,151만 3,720원입니다. 2,151만 3,720원보다가 2,391만 원이니까 얼마나 더 많습니까? 1년 최저임금의 연봉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런데도 전셋값 안정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자 벌건 대낮에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했잖아요. 그중에 2법을 보자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살던 사람이 2년을 더 가. 그러면 물량이 안 나와. 그죠? 물량이 안 나오는 데다가 신규 계약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2년치 받는 게 아니라 4년치를 올려서 받는 거예요. 4년치를. 그러면 4년치 올려서 받으니까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던 사람들 앞으로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세금 엄청 올렸어요. 보유세.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거 엄청 올렸어요. 이거 올리니까 임대차를 지금 4년을 준다고 하면 4년에 올라간 만큼 계산을 다 해서 여기다가 다 덮어 씌운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값에 내지는 월세값에. 그러니 전세 월세를 다 세금까지 여기다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난달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를 올랐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올란 걸 계산을 해보면 6,146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이대로 가면요. 그야말로 서울 사는 사람들 다 쫓겨날 판이에요. 서울 사는 사람들 다 쫓겨난다. 이건 너무 많이 갔나요? 서울에서 정확히 말하면 5억 이하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수도권으로 쫓겨날 판이다. 이 말입니다. 5억 이하의 집값이 없으니까 평균 서울의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5억 11만 원이 8월이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올라서 5억 6,06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야, 분명히 실패한 게 맞는데, 분명히 실패한 게 맞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저 고집은 도대체 어떤 고집일지 참 답답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를 내라고 고시세를 냈잖아요.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집주인이 안 내요. 결국은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이 내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국가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집세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보면 11월에 0.6% 상승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더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8년 6월에 0.6% 상승했거든요. 그 최대폭의 상승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주거비가 늘어난다. 주거비가 늘어나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려준다는 건데, 주거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가계소득을 덜 늘려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에 대한 실패, 그거를 검증하는 일이네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전세값의 폭등은 웬만한 사람의 최저임금자의 연봉을 매달 경신하면 어쩌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요즘 업계의 추산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 참, 그렇게 생각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저도 전세를 참 오랫동안 살아봤는데요. 전세 살면 참 서러워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서러움도 잠시 또 잊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주인을 만나든 나쁜 주인을 만나든 전세 서러움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편안하게 헤집어 놓지만 않으면 지금의 어떤 관행대로 쭉 전세를 살면서 어려움이라도 좀 덜 할 텐데, 워낙 정책으로 헤집어 놔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달나라로 간다. 이게 요즘의 평가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